오늘 요 주제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여쭐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 제가 리더십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가 리더십이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받기도 하고, 또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역량 관점에서 리더십을 바라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저 A 팀장은 리더십 역량이 높다. 아니면 B 팀장은 리더십 역량이 낮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리더십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저 리더십 역량은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낮은 편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두 문장 사이 어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리더십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뭐 내가 타고난 것, 이런 거에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에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면 수준의 차이, 역량별 차이, 역량의 어떤 그 유형별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발이 가능한 그런 어떤 거다라는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다. 다면평가 결과, 진단 결과를 받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보다 낮은 점수들을 받으신 리더분들은 그걸 딱 보시고, 아, 내가 우리 조직 평균보다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걸 보니까 제가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아니면 제가 리더십이 부족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코치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요, 뭐 평균 비슷하니까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리더십이 부족하다, 아니다를 설명해 나가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량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의 맥클레란드 교수 다 아실 것 같아요. 성취 동기, 뭐 이론, 성취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그쪽에 그 논문도 쓰고 하신 분인데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그 맥클레란드 교수의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개념화가 됐고요. 이게 개념화가 되기 시작한 계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IQ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수, 그 지능 지수를 인력 선발의 기준으로 하면서 인력을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인력 선발의 기준을 쓰고 있는 IQ하고 실제 업무 성과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 맥클란드 교수가 IQ가 아니라 역량을 그런 어떤 선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가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역량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역량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고성과자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성과를 잘 내는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는 구분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기본 전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직무라도 고성과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뛰어난 성과를 가져오는 고성과자를 잘 관찰하면 어떤 것 때문에 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고성과가 나는지 성과를 잘 내는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잘 이제 이렇게 잘 묶으면 그게 하나의 역량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역량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 플러스 뭐가 요구되냐면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런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 행동, 이것이 포함되게 역량입니다. 역량이라는 거는 조직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어떤 뭐 행동, 그 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하나의 우리 조직의 역량 모델링을 만들려고 해 역량 모델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조직에서 고성과자들을 추려내는 겁니다. 고성과자들을 추려내서 이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행동을 하지? 어떤 모습을 보이지? 부하 직원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어떤 것들을 하지 하는 것들을 그냥 다 관찰하고 아니면 인터뷰하면서 그런 것들 다 추려냅니다. 그래서 고성과자가 일단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거 대상이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뭐 요인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조직에서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 그다음에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묶어내서 그룹핑하고 명명하고 하다 보면 그 조직에 이제 역량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은 여기 이제 보시면 빙산 모델이 있지만 저희가 역량이라고 할 때는 이 밑에 보면은 뭐 태도,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코칭으로 뭔가 변화시키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바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윗부분에 해당하는 지식, 스킬,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코칭을 통해서 변화하고 개발되고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역량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시면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역량이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뽑힌 것들은 당연히 성과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직무마다 또 직급마다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량은 행동으로 구현이 됩니다. 행동으로 구현이 돼 저희가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는 개발하기도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행동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개발과 훈련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역량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리더십은 조직이나 그룹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중요한 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쭉 변해왔는데 첫 번째 가장 초기에는 리더십은 이제 특성 이론. 그래서 리더는 타고나는 거야라고 봤더니 바로 이 특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걸 이 이론을 반박하고 또 하면서 발전돼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행동 이론입니다. 아니야 효과적인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리더는 특정 행동을 많이 하더라. 이거를 이제 밝혀낸 게 행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업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리더가 있고요.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리더 이렇게 있더라. 어떤 게 누가 더 효과적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도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봐서도 사실 리더십이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반박하고 뭐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상황 이론입니다. 이 상황 이론은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리더십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상황 이론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에서 원 베스트 웨이, 원 베스트 리더십 유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상황 이론이고요. 리더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관점이 상황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뭐 지시적인 리더십과 코칭 리더십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뭔가 코칭 리더십이 훨씬 더 우월한 좋은 효과적인 리더십일 것 같은 생각이 그냥 직관적으로는 지시적 리더십보다는 코칭 리더십은 낫겠지,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황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 유형만 놓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야 이야기할 수 없다. 뭘 봐야 되냐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면 그게 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야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리더십 이론과 리더십 유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혁적 리더십도 나오고요. 뭐 카리스마 리더십도 나오고 요즘에 뭐 진정성 리더십도 나오고 다 뒤에다 이론이라는 걸 달고 나오거든요.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어떤 설명의 틀을 제공하는 건 리더십 이론이고 리더십 유형은 리더가 어떤 행동하는 방식,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 이론을 얘기하면 그냥 상황 이론에서 끝내버립니다. 여기까지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서번트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다 리더 유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거래적 리더십 아니면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 적합할까? 요걸 좀 맞추려는 그런 이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런 그 개념을 가지시는 게 계속 다양하게 나오는 리더십 이론, 혼동이 좀 적게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더 많은 리더십 코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